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이번 여름방학 동안 국어 능력을 함께 향상시켜볼 꿀잼 국어 이주식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게 된 이유는 이번 여름방학 이 영상을 통해서 좀 국어 능력을 좀 향상시켜보고 국어 점수를 좀 더 높여보고 싶고 국어를 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고민이 들어서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선생님은 국어를 좀 더 큰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국어의 필요성, 그리고 국어에는 6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국어의 영역과 각 영역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이야기는 크게 4가지로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국어의 필요성입니다. 국어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체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국어 공부를 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의 필요성을 먼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국어의 6가지 영역을 살펴볼 거예요. 아마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국어는 우리가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6가지 영역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로 그럼 그 각 6가지 영역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어떤 부분을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공부하는 방법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역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나눴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과제를 하나 부여해 드릴 거예요. 뭐 거창한 과제는 아니고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를 가지고 하는 과제라 어렵진 않습니다. 마지막에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오늘 이 내용을 마치려고 해요. 자, 그럼 우리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어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국어가 뭘까요, 여러분들? 너무 쉬운 질문일까요? 국어. 한자어예요.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국어 나라 국자의 말씀어죠. 그래서 한 나라의 국민들이 쓰는 말을 우리가 국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국어를 좀 더 쉽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국어 공부 안 해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대화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국어가 의사소통만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뒤에서 영역도 얘기하겠지만 좀 더 우리가 아무리 알고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어를 좀 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더 원활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럼 대체 국어 왜 필요해요? 국어가 왜 필요한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국어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많은 타인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이때 다른 사람과 국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라 하면 학교 내에서만 해도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우리 집에 가면은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 등등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 때 이 국어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국어 공부를 배움으로써 원활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갈등이 생겼다면 내가 배웠던 어떤 국어적인 능력을 통해서 해결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국어가 필요하고요. 또한 자신감 있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국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의견을 자신 있게,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국어이기 때문에 국어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다른 과목과의 연계가 잘 되는 게 바로 국어라는 거죠. 당연히 국어는 우리말로 되어 있지만 사실 역사, 과학, 수학 이런 것들도 교과서 여러분들 열어보시면 국어로 쓰여 있잖아요. 국어 공부를 함으로써 다른 과목들의 이해를 향상시키는데도 매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국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일단은 국어가 잘 되어 있으면 다른 과목들의 내용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과목도 교과서나 문제집 보시면 다 뭐로 써 있어요? 우리말, 국어로 쓰여 있잖아요. 국어를 잘하면 다른 과목의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결국 우리가 다른 과목의 문제들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 국어로 출제되잖아요. 다른 과목의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국어이기 때문에 국어 공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좀 현실적인 얘기예요. 진학, 우리 상급 학교로의 진학, 뭐 수능과 관련해서 국어 필요합니다. 당연히 수능이나 이런 데 진학할 때 국어 점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점에서 국어 공부 꼭 필요하죠. 일단은 대학을 갈 때 우리가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이때 수능 국어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의 중학생이지만 앞으로 고등학교,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이 국어 점수 중요하죠. 국어 점수가 높다면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 대학을 더 손쉽게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국어 공부가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국어 공부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학교에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뭐 직장도 가지고 대학도 갈 거고 일상생활에 이제 살아갈 텐데 이때 국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단은 대학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대학에 가면 여러분들 뭐 선배들이나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오빠들이나 들어봐서 알겠지만 가서 우리 뭐 조별 과제 굉장히 많고요. 발표도 하고요. PPT도 만들고 해요. 이런 거를 사실 국어에서 많이 배우죠. 발표나 이런 것들. 뭐 과제하는 거, 글쓰기. 이런 것도 우리가 국어 시간을 잘 배워놓으면 대학 가서 과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 가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고서 쓰죠. 뭐 직장에 가서도 당연히 회의도 하고요. 이럴 때 내 의견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국어, 쓰기, 뭐 읽기 능력이 잘 돼 있다면 훨씬 수월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죠. 또한 우리 일상 삶에서도 국어 많이 쓰입니다. 뭐 은행에 가서 뭔가 가입할 때, 뭐 보험 가입할 때 설명서 보세요. 글이 굉장히 길어요. 국어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좀 높다면 이 독해 능력이 뛰어날 거고 뭔가 가입할 때 설명서도 좀 원활하게 읽을 수 있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잘 찾아서 가입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는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도 잘 살기 위해서 국어 공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의 국어의 필요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어 공부 필요하다. 좋아, 국어 공부 필요한 건 알겠어. 그럼 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자, 두 번째, 국어 공부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선 일단 각 영역이 무엇인지 그 영역별로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영역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게 필요해요. 자, 국어는 일단은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서 국어는 6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원 그래프로 선생님이 그려놨습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마지막 문법까지 6가지 영역이 있어요. 아마 이미 단어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듣기는 잘 듣는 거, 귀와 관련된 거. 말하기는 입과 관련돼서 잘 말하는 거. 읽기는 뭔가 글이나 매체에 쓰여 있는 것들을 잘 읽는 거. 쓰기는 글로 잘 표현하는 거. 문학은 시나 소설들의 작품들이고요. 문법은 맞춤법,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문법이라고 하죠. 자, 각 6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럼 각 영역별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공부해야 되는지를 우리 다음 세 번째 이야기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6가지 영역의 각 영역별 공부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듣기 영역입니다. 듣기 영역에서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일단 경청하십시오. 듣기는 잘 듣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경청해라. 잘 들어라. 두 번째, 공감해라. 듣기는 다른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필요해요. 공감을 잘하면 자연스럽게 듣기 능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 듣기 영역에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둬라? 경청과 공감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라 라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말하기 영역은 그럼 대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까? 일단은 자신감이에요. 말하기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 부끄럽죠. 막 다른 친구들 앞에
뭔가 앞에 대중들 앞에 서서 얘기한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말하기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실제로 그게 잘하는 방법이에요. 말하기 영역은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십시오. 두 번째, 말하기를 할 땐 시선과 표정 중요합니다. 시선, 상대방, 말을 듣는 사람들 잘 바라봐야 되고 표정도 좀 온화하게 여러분들이 표정을 짓는 것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목소리입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듣겠죠. 목소리를 좀 어느 정도 적절한 크기로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한다면 말하기는 분명 잘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옆으로 가서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바른 자세. 자세를 바르게 해야겠죠. 이렇게 기대고 얘기한다던가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바른 자세로 말을 한다면 좋은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말하기 영역은 자신감, 시선, 표정, 목소리, 마지막 바른 자세까지 기억하시고 이 방향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신다면 말하기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읽기예요. 읽기 영역에서의 공부 방법은요. 일단 당연한 얘기지만 다양한 책, 독서를 많이 하세요. 글을 많이 읽어봐야 읽기 능력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다양하게 책들을 많이 읽어봐라. 뭐 문학도 좋고요. 인문학 서적도 좋고요. 뭐 과학책 다 좋습니다. 다양한 책들 많이 읽어보십시오. 많이 글을 접한 사람이 읽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르는 단어 찾기예요. 글을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들이 나와요.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냥 몰라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뭐지 하고 여러분들 사전도 찾아보시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시고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해서 글을 읽어가면서 모르는 단어 많이 찾아보십시오. 그것도 여러분들 읽기 능력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리 나와버렸지만 핵심 정보 찾기입니다. 이 글 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핵심 정보가 뭐야?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심 문장, 핵심 정보를 찾아가면서 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기 능력 분명히 향상될 수 있어요. 어떤 글을 읽든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핵심 정보를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쓰기 영역입니다. 쓰기 영역에서는 일단 첫 번째 예쁘고 바른 글씨가 중요해요. 글은 예쁘게 쓰세요. 물론 컴퓨터로 쓰는 타이핑하는 글도 있지만 손글씨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자기소개서든 앞으로 수행평가도 하고 이럴 텐데 글씨를 예쁘고 바르게 써야 됩니다. 일단은 예쁘고 바르게 써서 알아볼 수 있게 써야 상대방이 읽을 수 있고 내가 생각했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죠. 그리고 글씨는 또 하나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예쁜 글씨를 쓰면 아무래도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요. 예쁘고 바른 글씨를 써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글을 많이 써보십시오. 뭐 글마다 다 구조가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처음, 중간, 끝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양하게 글들을 많이 써보세요. 많이 써봐야 여러분들 쓰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문법입니다. 문법은 말 그대로 법이에요. 그래서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칙은 법칙이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게 해주는 법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신호등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문법은 결국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게 만들어주는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내가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말, 생각, 내용들을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문법이기 때문에 이 법칙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해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암기와 적용하는 게 필요해요. 법칙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실생활과 관련해서 그 법칙들을 많이 적용해 보세요. 이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어떻게 적용하는 거지? 품사는 뭐지? 이 단어는 사물함은 품사가 명사겠네. 이런 식으로 문법을 자주 실생활에 계속 적용해 보는 것들을 해보시면 문법이 좀 더 친숙해지고 훨씬 효과적으로 공부가 잘 될 거예요. 마지막은 문학입니다, 여러분들. 문학은요, 일단은 다양한 작품을 많이 접해 보십시오. 소설이듯이 많이 읽어보세요. 도서관에 가면 여러분들 중학생이 꼭 읽어야 될 작품들이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들 찾아서 많이 접해 보십시오. 고등학교에 가면 이 문학을 읽어볼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때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접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시, 소설, 수필, 희곡 이런 장르들이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시나 소설에 좀 초점을 두고 작품들을 많이 접해 본다면 문학 능력은 향상될 수 있어요. 일단 문학 작품은 내용을 많이 알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많이 접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6가지 영역의 공부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 이야기는 오늘의 과제예요. 우리가 오늘 배웠던 영역 기억하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나의 2학기 국어 교과서의 영역을 분석해보고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걸 오늘의 과제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2학년 2학기 교과서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이 단원이 놀라운 한글 바른 말글살이라는 단원입니다. 이 단원의 소단원을 보면 여기처럼 올바른 발음과 표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법칙과 관련인데 이거 문법 영역이네. 동그라미 문법 이렇게 써보시는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우리 문법 영역 어떤 방식, 어떤 초점을 두고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법칙이니까, 원하는 의사소통을 위한 법칙이니까 뭔가 암기가 잘 돼야 되고 실생활에 많이 적용해봐라 라고 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올바른 발음과 표기를 해봐야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다음 학기 2학기 공부를 좀 미리 정리해보고 좀 준비를 해보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국어의 필요성, 그리고 각 영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영역별 초점과 공부 방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한번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